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방송을 어제 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켰는데,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63%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0.89%,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12%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페드 위원들의 엇갈린 발언 속에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최근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 속에 페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이어졌지만, 이날은 페드 위원들의 발언들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죠. 전일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했지만 금리 인상 완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시드니에서 투자은행 UBS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페드가 12월 혹은 이후 회의에서 50bp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질 때까지 금리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페드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은 지난 6월 이후 역사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금리 인상 속도가 곧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페드는 향후 더 느린 속도의 인상을 선택하는 것이 곧 적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페드는 많은 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페드가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85.4%로 보면서 일주일 전만 해도 52%로 봤는데 그에 비해 아주 크게 상승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기대의 인플레이션은 10월 들어 다시 반등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5.9%를 기록해 전월에 5.4%에서 상승했고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각각 3.1%, 2.4%로 전월에 2.9% 그리고 2.2%에서 상승했습니다. 또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FTX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가상화폐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여전히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간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속 페드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에 5.9%나 상승해 6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한 주간 8.1% 상승해 3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4.2% 한 주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FTX는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의 한 법원의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FTX의 부채는 1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로 가상자산 업계의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FTX에 대한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도 원래는 인수를 고려하려다가 빚만 떠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게 됐었죠.
그리고 또 이제 미 중간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킬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메스토 상원 의원이 네바다주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해 사실상 다수당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공화당이 압승을 이룰 경우 민주당이 과도한 재정정책을 견제해 시장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유지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유지되고 공격적인 페드의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날 국제유가도 체크해 보면요. 국제유가는 이제 앞으로 이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이 나타나면서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09달러 하락한 85.8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업종들이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나스닥이 포진데 이제 대형 기술주들만 보더라도 뭐 AMD, 메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흐름이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헤즈브로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2단계 내렸다라는 소식에 9%대 급락을 했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혼란이 계속되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38% 큰 폭으로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더나 같은 경우 코로나19 부스터샷이 2단계 임상에서 그 변이의 이전보다 더 나은 항체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밝혀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조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너무 좋았는데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계속 좋게 올라왔지만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는 5일선과의 이격도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천천히 해지 수단도 준비해야 된다. 절대 계속해서 올라갈 것만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상승할 때는 어차피 물려있던 종목들이든 혹은 2100, 2200포인트대에서 잡았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면서 끌고 가는 거지 절대 뭔가 새롭게 사가지고 욕심 부리는 구간은 아니다. 라는 거를 꼭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종목별로는 다르죠. 실적 장세도 이어졌었고 그렇지만 실적 장세에 따른 그런 거는 계속해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종목 이제 그 결과치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별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전체적인 그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코스피 같은 경우 조금 더 조심하면서 해치 수단 어느 정도 뭐 정말 일부라도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진 누나가 오늘 원래 밤 9시 라이브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목 상태를 보고 오늘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닐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더 큰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요즘 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금 좀 조심하려고 이 초음파 검사까지 예약을 해둔 상태라서 좀 뜨거운 물만 마시고 있어요. 커피도 아예 끊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방송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좀 휴방이 잦더라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오늘장도 화이팅 합시다. 어제까지도 정말 좋았던 흐름이었고 또 종목별로 정말 좋은 실적 나온 종목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그럴 때일수록 물려있던 거야 뭐 들고 가고 버티고 하는 거지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왔을 때 지금은 또 실현해 나가면서 현금 확보해 나가는 그런 좀 전략을 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간다라는 마인드는 버리시고 다시금 눌릴 수 있다. 그럼 눌렸을 때 차라리 또 잡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응해 가도록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